정보보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그 세션, 오후 세션 첫 번째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 개인의 의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전문강사협회 제가 부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개인정보 전문강사협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고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지금 이제 협회 설립 목적은 개인정보의 정책 자문이나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와 안전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2019년 11월 22일 날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협회장님은 동의대에 정재원 교수님이 지금 맡아 수고하고 계시고, 회원은 전문강사단이 지금 현재 166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50여 명이 가입해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십니다. 2021년 사업 중점은 개인정보 강사 위상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주로 개인정보 정책 자문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정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소개하는 오늘 강연할 주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교육 근거, 그다음에 교육 정책의 시행 현황,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근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근거 법령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28조를 일단 근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조항들은 26조라든지 31조도 있는데, 일단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분야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28조가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책임자의 지정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로 32조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 요건 등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도록 보호위원회의 임무를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인데요. 여기에는 23조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법령을 비롯해서 시행령, 그다음에 고시에 이러한 사항들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이고요.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마찬가지 이제 고시인데요. 거기에도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부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대상,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 일정 및 방법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일단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령의 근거에서 그러면 교육 정책과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이제 추진되었고요. 그 계획에서는 과제 3에 정부 주체의 권리와 책임 의식 제고라고 하는 파트에 정부 주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교육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직원이라든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취약층, 주부라든지 노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제 6번에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성 및 강화라고 하는 과제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콘텐츠라고 해서 업종 특성별로 개인정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전문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그 담당자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그런 교육 과정들을 개설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어지는 개인정보 보호 그 4차 기본계획에는 과제에 마찬가지로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과제로 보호 교육 허브 구축 및 맞춤형 교육 강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정부 주체의 맞춤형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맞춤형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포털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보호의 올바른 활용 및 이해력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과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5번에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에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자율규제 단체를 통해서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 그 자율규제 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정을 확대하고 그리고 수준별로 교육 상담 및 자율점검 지원 등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교육이 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8번 과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어서 산업 업종 특성별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그 관리 수준 진단을 매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 21년 그 진단 매뉴얼을 보면 교육 대상별로 보호계획, 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교육 대상이라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를 비롯해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취급자라든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교육을 위한 그 전문 그 강사를 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자율 교육 환경 조성 및 지방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한 150명 내외로 해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166명이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151명이 일반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19년도에 기존의 그 방통위로부터 해서 선발돼 있던 인원들 그 15명을 포함해서 현재는 16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활동 권역은 크게 지금 5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주권하고 전국권으로 하면 한 7개 권역으로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그다음에 경상권, 그다음에 제주권은 별도로 구분하고 않지만 제주권은 또 이제 특성상 제주권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단은 그 개인정보 포털에 privacy.go.kr 그 사이트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어떤 그 교육을 할 때 그 인원들에 대해서 뭐 강사들을 섭외한다든지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2018년도, 19년도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그 2019년도하고 2020년 개인정보 연차 보고서를 지금 재정리한 그 장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직접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뭐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자체 교육, 그다음에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이렇게 지금 구분이 그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민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교육과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지원 센터를 통한 교육, 그다음에 자체 교육, 전문 강사 활용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이 지금 한 8만 7천여 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만 7천여 명이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고요.
대신에 민간 분야에서는 41만여 명이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받은 그러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체 교육이 제일 많은데요. 자체 교육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240만 명 정도가 자체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38만여 명이 지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강사들을 아까 이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건수를 보면 2019년도가 14만여 명, 그다음에 민간 분야에서 8만 3천여 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일단 온라인 교육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그런 교육이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부분도 꽤 많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현장 교육이 온라인 공공기관, 일반 온라인 사업자 다 이제 민간하고 공공이 지금 합쳐진 숫자고요. 그리고 현장 교육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역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87만여 명이 지금 온라인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된 건수가 한 13만 명 정도 지금 이제 교육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교육은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 교육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실시된 걸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5만 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이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상황은 좀 특별한데요. 코로나 지금 상황이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단 없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다가 하는 그 교육으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고 하는 privacy.go.kr에 많은 교육 과정들이, 온라인 교육 과정들이 지금 개설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학교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병행이 돼서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11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굉장히 그 많은 어떤 교육 실적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교육을 좀 분석을 실적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전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통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2019년까지의 통계는 이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 부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민간 분야의 어떤 통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8월 달부터 보호위원회가 이제 그 통합적으로다가 이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통계의 어떤 그 적용 범위가 좀 달라서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그 교육 총 인원이 19년도에 보면 366만여 명 정도 교육한 거로 돼 있고, 2020년에는 한 115만 명으로 지금 약 한 250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 50만 명 정도 했다고 하면 지금 99만 7천여 명이니까 한 2배 정도가 온라인 교육으로다가 지금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 화상 교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315만 명에서 2019년 315만 명에서 2020년에는 한 2만여 명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 그 300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하는 그 교육과 화상으로를 통해서 하는 그 교육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 교육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282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통계적인 어떤 수치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을 이제 살펴보면 2019년도에 한 22만 명 정도가 지금 전문 강사들이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2020년도 제가 이제 연차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제해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면 민간이나 이제 공공이나 민간 분야에서는 주로 법 제도를 이해한다든지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유노출 예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별로 어떤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법 제도를 이해하는 어떤 기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중심의 어떤 심화 과정,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 영세업자, 그리고 법령 위반자 등을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상자를 어떤 특정해서 수준별,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주체에 대한 교육은 초중고생, 그리고 이제 어르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 이제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보 주체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어떤 개발을 통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라든지 정보 주체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기존에 보다 조금 더 이제 정부 주체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된 부분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그 교육 콘텐츠들이 지금 개발돼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그 개인정보 악용 피해 사례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인식 제고 교육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됨에 따라서 아동의 그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통한 그런 교육, 그래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PU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데이터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2019년도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뭐 세미나나 워크숍 등에서 그 CPU 관련한 세미나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에서 뭐 전 주요 정책 방향을 갖다가 설명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증 제도를 설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업체별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세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 6월에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이제 뭐 업체별로다가 뭐 그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세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진행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 세미나에서는 정책 방향하고, 그다음에 CPO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발표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CPO 세미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하고, 그다음에 CPO 역할, 그리고 이제 업체별로다가 어떤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업체별로다가 어떤 뭐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적인 거 CPO가 어떤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이슈보다는 업체별로 어떤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술적인 소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CPO에게 적절한 교육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지금 현재 진행된 교육들을 보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한 해 1회에 한 1000명 정도씩 해서
보통 한 3회 정도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CPO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PO 교육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법 주요 개정 사항이라든지 역대 해킹 사고 사례로다가 보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CPO의 역할. 이래서 내용이 2019년도보다는 CPO 세미나에 어떤 다뤄지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CPO에 조금 더 적합한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CPO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특징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들이 지금 개설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과정들에서 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감염 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염 처리에 관련한 예비 인재라든지 전문가, 검증 전문가, 실무자 이런 양성 교육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과정이라든지 중소 영세업자 관련한 법령 위반 예방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대상자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런 교육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자율규제 단체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계속해서 확대돼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정책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매뉴얼 이 매뉴얼에 보면 이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 이제 물론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라든지 기관의 개인정보 정책, 지침, 위험관리, 그다음에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절차 및 책임, 그다음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절차 이런 내용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그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서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교육 내용 이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수집 그리고 운영 관리 그리고 폐기할 때까지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폐기할지 이런 사항 위주고요. 그리고 사고 사례 그리고 어떤 법 위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제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이해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중점을 둔 교육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령이 수차례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 왔는데 그 개정된 법령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확보 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런 등에 따른 어떤 변경 사항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등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식 제고 교육 외에도 이제 각 역할별로 그리고 개인정보 담당자라든지 책임자라든지 기술 인력이라든지 자율규제 단체 그리고 정부 주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층에 대한 교육이 조금씩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자, 10여 년간 이제 매년 그 교육이 같은 내용으로다가 해서 보통 이제 뭐 어떤 동일한 표준 교환이라든지 이제 교육 내용을 보면 매년 이렇게 교육되어 온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교육으로 인해서 이건 저 작년에도 들었던 얘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하다 보니까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냥 법정 교육이니까 들어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하면서 어떤 법령 위반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지자체 산하기관에서는 아직도 교육생 모집하는데 거기에 법령에 어떤 근거 없는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서식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법인 단체에서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뭐 그 쇼핑몰 자체가 이제 그 기관 단체 자체가 어떤 정보화에 대한 어떤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외주 업체가 작성한 이런 코드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PHP로 다 작성된 그 웹페이지에 표준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 놨는데 그 표준 약관도 지금 현재 표준 약관이라 과거에 약관을 그대로 써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정된 이런 약관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처리 방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해 나왔던 항목 이런 부분들도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회원 가입을 해보니까 회원 가입할 때 비밀번호 123 넣고 뭐 세 자리만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문자 숫자, 영문자 뭐 이런 것들을 그 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자리만 허용해도 뭐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평문 전송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발견된 문제가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해왔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금 교육한 어떤 기관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동의 서식 같은 것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취약점 그다음에 어떤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그 관리 뭐 기술 내지는 어떤 뭐 절차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위수탁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한다든지 할 때 어떤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단순한 어떤 법령의 이해 이 부분들보다는 그러면 이 법령의 이 조항을 우리 기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기관의 어떤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자 내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야 되는 사업자, 뭐 일반 조항과 특례 조항을 같이 겸해서 뭐 수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층이 있을 건데 실제 어떤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과 역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업무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교육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금 현재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다음에 각종 동의서 서식, 그리고 홈페이지 내지는 기관 어떤 회원을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교육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주체에 대한 교육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정부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의서 이번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동의서식에 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침해에 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지만 정부 주체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견제되도록 하는 이런 쪽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 속한 CPO라든지 이런 어떤 계층별로 해서 대상자 교육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언론, 종교단체,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정보가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이 됐을 때는 이제 개인정보법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아동부터 노인까지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도 시행을 해왔지만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정보 주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되 지금 개인정보 처리자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무엇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교육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럼 누가 교육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강사들이 현재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실무 경력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강사들을 지금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의 조건을 이제 보면 자, 개인정보 현재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자격이 아니라 지금 그 각 기관에서 아니면 각 업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 강사를 섭외할 때 그 명단을 참고해서 강사를 섭외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강사에 대한 전문 강사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강사단이 지금 말하자면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교육 시에 어떤 강사 어떤 자격 요건이 없으니까 사설 지금 강사 자격증 그다음에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심지어는 타 자격을 보유한 강사, 그다음에 말하자면 강의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웃음 치료 강사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강사 자격으로다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금 4대 법정 교육 이런 거 하고 이제 묶어가지고 한두 시간 안에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강사의 조건이 없으니까 강사 개인정보 교육 단체, 업체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이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과태료 이거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교육을 강요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료 교육 지원을 갖다 그 빌미로 해서 그 금융 상품이나 상조 가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그 다음에 개인 법인 등의 무작위로 무료 교육을 갖다 실시한다는 어떤 메일 같은 것들을 발송을 하고요. 실제로다가 무료 교육이 아닌 게 고용노동부에다가 교육비를 이제 부당 수급 청구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돈을 내지 않지만 그 부분들을 교육 실시한 걸로 해서 뭐 교육비를 이제 수당을 받아내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개인정보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체 교육의 어떤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교육은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체 교육 강사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교육으로다가 뭐 행정 처리만 하고 실제 교육은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는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 뭐 전문 영역으로 다 좀 구분하고 그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전문 강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강사 요건 이런 부분들에 개인정보 교육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내지는 어떤 뭐 전문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요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해서 어떤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전문 강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질 관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강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전문 강사가 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풀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좀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의 요건이라든지 선발 기준, 그다음에 위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수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시에 반영을 해서 청년 강사처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근거 어떤 훈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 강사가 관리가 되고 강사가 교육한 그 실적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현재 위촉 기간이 지금 2년인데 이거를 뭐 매년 연수를 통해서 그냥 연장하고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들 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돼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우수 강사를 뭐 선발해가지고 표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 실적을 갖다가 등록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수준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강사의 요건에 따라서 그 점수를 차등으로 다 부여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강사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강사 그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일방향으로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 뭐 어쨌든 인식 제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강의형이라든지 일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실습형 교육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개선 방안으로 다 제시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식 제고 그 교육은 강의로 뭐 진행하되 강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뭐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현장 교육의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다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어떤 실태 같은 것들을 조금 진단하고 사전에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어떤 실습 과정을 통해서 처리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의서 작성, 위탁계약서 작성, 뭐 개인정보 파일 작성,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도 교육을 하고 교육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역할과 업무 수행 방법을 교육하는 이런 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실습형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의 그 인터넷진흥원의 지역 정보 보호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습형 교육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이제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단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그 교육의 질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다 진행하고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강사협회 등 뭐 유관 단체 위상을 좀 정립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지침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 전문 강사협회가 가능한 업무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강사협회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안에 발표하느라고 좀 빠르게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